밤마다 축구 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전선인데, 전선에 대한 소개, 전선. 전선이 저전선이 아니야. 전선이 아니고, 전선이 뭐냐면,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전선이 형성이 돼. 우리 장마전선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장마전선? 못 들어봤나요? 자,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깔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찬 공기가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오고 있어. 누구한테? 따뜻한 공기한테 밀고 들어오고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서 놀고 있는데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될까?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겠지.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 그러면 따뜻한 공기 입장에서 자기 밑을 파고드니까 자기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따라서 이렇게 위로 슉 올라갑니다. 그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 있는 이 면을 뭐라고 한다?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전선면을 쭉 내려서 지표면에다가 이 선을 쭉 그으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전선이 되는 거예요. 전선. 지표면에 그은 선. 즉 여기는 찬 공기가 있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그 경계면,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하고요. 경계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면을 공기 중에 하늘에 뻗어 있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 있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전선과 전선면의 특징이야. 근데 이 전선 같은 경우는 누가 더 힘이 센 것 같아? 밀고 들어오는 게 얘잖아. 찬 공기가 힘이 세죠. 찬 공기가 이렇게 빡 하고 들면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훅 올라가면서 급한 전선면의 기울기를 그리면서 이렇게 생긴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상승기류가 어이 깜짝이야! 그래서 봐봐.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훅 파고들면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위로 훅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위로 훅 올라가면서 위아래로 발달된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구름의 이름을 층층층층층층 뭔가 쌓여 있잖아. 쌓여 있다는 뜻으로 쌓일 적자 적운형 구름이라고 불러줍니다. 적운형. 적자가 쌓을 적자야. 쌓여있는 형태. 구름 문자야. 쌓여있는 구름 형태. 그래서 적운형 구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비가 어떻게 내리냐? 여기서 비가 내릴 거 아니야?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구름에서 소나기 비가 확 내립니다. 전선의 왼쪽에 내리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서풍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단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 전선도 역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무슨 말이야? 앞으로 이동할 곳이 앞이고요. 여기가 뒤가 되는 거야. 정리하면 자, 차가운 기단이 파고들면 따뜻한 기단이 훅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드는데 구름에 의해서 비가 어디에 내리냐? 전선의 앞에 내려 전선의 뒤에 내려. 전선의 뒤에 내리는 거야. 전선 뒤쪽에 소나기 비가 내립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내가 여기 서 있었어. 현재 나의 상태는 따뜻한 기단에 서 있어. 어때요? 따뜻하다. 이러고 있어. 그죠? 근데 곧 나를 전선이 통과해 가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면서 비 겁나요. 왜? 뭐야? 소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전선 통과 후에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환경과 이 환경의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전선 통과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가운 기단은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쭉쭉쭉 파고들 수 있어요. 즉 전선이 이동하는 속도가 파고들 때마다 전선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파고들 때마다 전선이 여기, 또 파고들면서 전선이 여기.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엄청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전선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차가운 녀석이 힘이 센 전선이라서 이것을 이름하여 한랭전선
전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차가운 녀석이 힘이 센 전선, 한랭 전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네. 자,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이게 바로 한랭 전선 그림이 다음 장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한랭 전선이에요. 한랭 전선. 봐봐. 찬 공기가 파고 들어오니까 따뜻한 공기가 훅 올라가면서 저군형 형태의 구름 만들어지고요. 한랭 전선 어디에? 뒤쪽에 소나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강한 비, 좁은 지역. 구름 자체가 좁으니까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막 내리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어때요? 되게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릴 테고요. 구름이 두껍지가 않으니까 얇은 비, 아주 얇은 이슬비 같은 게 내리죠. 이슬비가 내려요. 자, 약한 비가 내린다.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이건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때요? 엄청나게 급하다. 여기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의 이동 속도가 어떠하다? 굉장히 빠르게 이동한다. 전선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전선이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되냐? 지금은 따뜻한데 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온난전선도 잠깐 봐봐. 온난전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누가 힘이 센 거냐면은 이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센 거야. 찬 공기가 놀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밀고 오는 겁니다. 얘는 가볍죠? 가벼운 공기가 나를 막 때려. 어떨까? 뭐야? 그래서 꼼짝도 안 해. 그죠? 근데 한참 때리면 찔끔 움직여요. 전선의 이동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때릴 때 파고들 수 없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얘를 파고들 수 없으니까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전선면이 이렇게 생기죠. 완만한 모습의 전선면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따라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이게 층층층층 한층 계단 같은 모양의 모습이라서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진다. 구름이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약한 비가 내린다. 어디에? 전선이 어디 쪽? 이쪽이 앞쪽이죠. 뒤잖아. 이렇게 이동할 테니까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린다.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구름의 종류는 층운형의 구름이다. 전선 이동 속도 느리다. 제에 비해서 느리다. 그 다음에 전선 통과 후에는요. 지금은 이슬비, 약한 비를 맞고 춥죠? 전선 통과하면 우와! 따뜻한 공기권으로 들어가고 비도 안 내려. 그죠? 전선 통과 후에는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전선이 뭔지 그 다음에 온난전선 여기는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니까 무슨 전선? 온난전선이라 불러주는 거야. 찬 공기가 힘이 센 건 한랭전선이었죠? 온난전선입니다. 자, 그리고 기호로 표현할 때 온난전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아따맘마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면 됩니다. 아따맘마 알아? 네. 한랭전선은 이렇게 친 다음에 뾰족 이 한랭전선 파란색 뾰족이 한랭전선을 뜻하는 거야. 자, 이게 온난전선 표현법, 한랭전선 표현법이야. 자, 그러면 쌤이 아까 보였던 바로 우리나라 그림을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 그림 안녕. 여기로 떼서 아까 초여름에 무슨 일 벌어진다? 초여름에 이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이 싸운다 했죠. 오호츠크해는 차가운 기단이고요. 얘는 따뜻한 기단이잖아. 둘이 힘겨루기를 해요. 자, 먼저 오호츠크해. 야, 내가 차지할 거야. 힘이 세. 무슨 기단? 무슨 전선? 한랭전선을 요딴 식으로 만들겠지, 그지? 네. 만들려고 내려갈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얘는 가만히 있어? 뭔 소리야? 온난전선. 내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내가 올라갈 거라고 이럴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양쪽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게 무슨 전선? 정체되어 있는 정체전선이라고 불러주는 정체전선. 정체전선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 최희자 어디 나와 있냐면
119쪽 맨 밑에 나와 있어요. 119쪽 맨 밑에 정체 전선이 그래서 위아래로 그려져 있는 거. 할렘과 온난이 위아래로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정체 전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선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자, 만약에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형성된 경우 뒤쪽에 할렘 전선이 형성이 되고 앞쪽에 온난 전선이 형성된 경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 뒤에 놈은 겁나 빠르요. 왜? 그죠? 전선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다며 할렘 전선이 얘는 천천히 이동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될까? 얘가 얘를 따라잡아. 뒤에서 푹 찌를 거야. 뒤에서 푹 찌른 그림이 뭐야? 푹. 그죠? 그러면 할렘 전선은 차가운 녀석이 힘이 센 거고 온난 전선은 따뜻한 게 힘이 센 거였는데 둘이 만나버리면 소멸돼. 소멸돼. 이 전선이 소멸돼. 앞으로 소멸될 전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제거를 앞으로 닫을 거야. 폐점할 거야. 폐점. 회색 전선이라고 불러줍니다. 폐점. 닫을 폐점. 없어질 녀석이야. 119쪽 맨 밑에서 두 번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회색 전선입니다. 됐죠? 온난 전선과 할렘 전선의 특징까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전선까지 끝났어요. 마지막 5번만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왜? 근데 그 뜨거운 물하고 찬 물을 안 섞여요? 나중에 섞여. 처음에 나중에. 이걸 딱 열자마자는 아직은 따뜻한 게 가볍고 차가운 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무거운 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 책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열을 교환해서 다시 미지근해지니까 다 섞여버려. 처음에 딱 연 그 순간이 이 모습이야. 119쪽에 나와 있는 연 그 순간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이 모습. 연 순간. 그 순간만 이렇지 곧 다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찬물이 밑으로 파고들고 있고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선을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야. 찬물에 파란 색소를 타고 더운 물에 빨간 색소를 탄 다음에 눈에 보이게끔 설치를 해놓은 거죠. 찬 공기, 따뜻한 공기도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네요. 기압과 날씨.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봐봐. 여기가 저기압이래. 뭔 소리야?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네. 그지? 여기는 고기압이래. 그죠? 고기압에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우리는 그냥 아까 바람이 부는 것만 배웠잖아. 근데 우리 지구는 뭐 하냐면요. 자전해요, 자전. 화장실 물 내리면 쪽 빠지나요? 돌아가면서 빠지나요? 돌아가잖아. 왜? 왜 돌아갈까, 걔? 그렇게 설계해서? 뭐라 그러더라? 위도, 경도? 영상판. 맞죠? 본 기억이 나죠? 네. 자, 화장실 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전하기 때문에 회전한다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바람을 보내주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돌면서 들어요. 돌면서. 바람도 돌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방향을, 그 도는 방향을 알기 좀 어렵잖아. 자, 암기법이 하나 있어요. 봐봐.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고기압에서 바람이 나가죠. 어떻게 나가냐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 시계 방향. 그리고 저기압으로 들어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암기법. 우리 반 시계가 고장났어요. 고장난 시계. 이것이 고장났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반 시계 보고 와야죠. 자, 고장난 시계, 저반 시계. 그죠? 이렇게. 고장난 시계, 저반 시계로 기억합니다. 고기압이 시계, 저기압이 반시계, 저반 시계.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왜? 근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기준이야. 북반구 기준이 이렇고요.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남반구 가서 물 내리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반시계로 들어갈까 이렇게? 근데 남반구 가서 물 내리면 시계 방향으로 왜 들어가요?
근데 북반구의 남반구랑 북반구랑은 계절이 차이가 어때요? 계절이 정반대죠. 거기는 크리스마스 날 비키니 입고 수상스키 타요. 왜? 호주에서. 뉴질랜드, 호주가 남반구에 진짜요? 있잖아. 12월 25일 날 거기 비키니 입고 산타 모자 쓰고 비키니 입고 이렇게 수상스키 탄다니까. 그럼 남반구에 없는 그런 꽃들도 있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별자리도 달라, 별자리. 북반구 별자리랑 남반구 별자리도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전 처음 보는 별자리를 또 남반구만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 가서 쌤은 근데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왔네요. 하늘을 볼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뉴질랜드 한번 갔다 왔는데, 저도 괌 갔다 왔는데 괌은 딱 적도에 있잖아. 그래요? 근데 거기 여름이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적도 지역이니까 여름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여름인 거고, 더 내려가면 완전 계절이 반대가 돼요. 그래요? 계절이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은 항상 거의 항상 여름이지. 부럽다 나는. 네. 영국 갈 거예요. 영국. 꼭 살아들어. 왜요? 왜요? 아니, 영국의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보다 그냥 극성 팬들. 나야 무슨 뭐 이름이 뭐더라? 극성 팬들 뭐라 하더라? 일단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 입고 맨유 취업하면 좋겠지. 마약이에요 그거? 뭐가? 무슨 극사가 좀 아니. 극성 팬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 광팬들. 다른 팀 응원단들이 오면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자, 시간 없어 지금. 자, 상승 기류 때문에 구름 만들어지죠? 하강 기류는 있던 구름도 사라집니다. 여기는 비가 내려. 저기압은 비가 내리는데 고기압인 지역은 하강 기류 때문에 있던 구름도 사라지니까 맑은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아유 비가 내리나 저기압인가 그러는 거죠. 저기압인가. 이해됩니까?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온대 저기압인데 이게 온대 저기압이야. 제가 아까 잠깐 그렸던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이야. 온대 지방. 온대 지방에 우리나라 중심에 저기압이 생겨나면은 저기압 중심으로 뒤쪽에 앞쪽에 전선이 두 개가 한꺼번에 생겨납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생겨나는 현상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온대 저기압. 자, 그러면 뒤에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건 찬 공기가 있다는 찬 공기. 안녕 찬 공기. 나 찬 공기야. 가운데는 따뜻한 공기가 껴 있습니다. 반대쪽도 또 찬 공기야. 그래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번갈아 있을 때 여기는 찬 공기가 힘이 세서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서 온난전선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온난전선은 느리다며 어떻게 될까? 곧 만나겠죠? 그죠? 만나서 나중에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온대저기압은 나중에 사라져요. 자, 지금 사라지기 전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지역을 나눠서 A지역과 B지역과 C지역으로 나누면 A지역은 아까 봐봐. 한랭전선의 뒤쪽에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며. 여기 소나기 겁나 내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춥고 소나기 내리고 있는 거야. 춥고 소나기 내리는 거야. B는 어때요? 따뜻한 공기 있으니까 따뜻해요. 천국입니다. 그죠? C는 어때? C는 온난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또 뭐가 내린다고요?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고 있죠. C도 추워. 찬 공기 춥고 뭐하다? 춥고 비가 내리는, 이슬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니까 모든 기단과 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텐데 편서풍 때문에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으로 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텐데 그러면 C지역은 잘 봐. C지역은 현재는 비 내리잖아. 전선 통과 후에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권으로 들어가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비도 멈춥니다. 그죠? 두 번째, B는 전선 통과 후에 어떻게 돼요? 전선 통과 후에. 얘가 통과하겠죠? 소나기 비 내리면서 추워지겠죠? 그죠? A는 전선 통과할 게 없죠? A는 잠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B가 그치겠죠? 온도는 그대로인데 B만 그치게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방향, 바람의 방향이 문제. 바람의 방향. 자, 바람의 방향은 이제 암기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 남서풍, 남동풍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런 바람의 방향 어떻게 외우냐는 거야. 자, 암기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잘 봐. 저기압을 그려. 로우 기압. L이야 그리고요. 자, 여기 A 지역은 요 지역이 A 지역인 거고, 여기가 B 지역인 거고, C 지역인 거잖아. 그림을 잘 그려야 돼. A 지역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아까 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며.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걸 그리는 거야. 얘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걸 확장시켜서 A 지역이 여기 있다면 A 지역도 같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무슨 풍이야? 이게 무슨 풍이야? 땡 자르면 북서풍이죠? 북서풍. 그래서 A 지역은 현재 북서풍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북서풍을 외운다기보다 반시계,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를 이렇게 바람을 그린 다음에 이게 무슨 풍이 부는지를 찾아주면 돼요. 북쪽과 서쪽의 중심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북서풍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A 지역. 자, B 지역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B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서 이렇게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자르면 땡 자르면 무슨 풍이야? 남서풍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B 지역은 남서풍에 바람이 부는 거야. 자, C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바람 불어 반시계. 그림 잘 그려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르면은 땡 자르면 남동풍에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암기하기보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바람의 방향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생으로 다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A 지역에 부는 바람과 B 지역에 부는 바람과 C 지역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C 지역은 전선 통과 후에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뀌니?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거야. B 지역은 현재 남서풍 부는데 전선 통과의 바람이 어떻게 바뀌어? 북서풍으로 바람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갈공명이 이거 이용한 거예요. 제갈공명이요? 제갈공명 모르나요? 네.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누군지는 알 것 같아. 여기 다른가? 제갈이는 한국 이름 아니에요? 한국 이름 성씨 아니에요? 맞아, 제갈 성씨 있어요. 제갈공명이 노래인가 봐요. 제갈 예쁘지 않아요? 시간이 엄청. 자, 밑에 개념 확인 퀴즈 얼른 풀어봅시다. 개념 확인 퀴즈. 3분이나 남았어요. 이거에 3분밖에 안 나왔어.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함께 해볼게요. 1번. 1기압은 몇 cm의 수은기둥? 76. 오케이, 76cm였습니다. 기압이 낮은 곳에 가면 수은기둥 높이도 낮아지게 되겠죠? 2번. 바람은 기압이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겠죠. 3번. 우리나라 겨울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누구야?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여름에 영향을 주는 건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늦여름을 말하는 거겠죠.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4번. 고기압 지역에서는 무슨 기류 발달한다? 고기압. 화강기류입니다. 날씨가 맑아지겠죠. 맑다. 자, 나머지 문제들 잘 풀어서 와주시고요. 우리 숙제 검사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할게요. 오늘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이러면 지구과학이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아니야, 지구과학이 안 끝납니다. 지금 지구과학의 이 직권 이런 거예요. 날씨 파트 끝나고 이제 별 파트가 11, 12강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주만 더 하면 되겠네요. 2주 더 하고 나서 딱 끝내고 나서 2주 딱 맞나? 아하, 다음 주 애매하네요. 우리에게 시험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쌤, 자, 이거 뭐 진도와 상관없이 쌤이 다음 주까지만 이제 진도를 나가